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돌풍의 팀, 가장 뜨거운 팀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준TV에서 꾸준히 미겔 앙헬 디아스, 스페인 현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0년 넘게 취재한 기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체크해드렸었죠. 이번 소식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계속해서 저희가 물밑 독점 취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지의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 현재 네이버 해외 축구 최다 조회 기사가 역시 손흥민 선수의 깜짝 이적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 영입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이 보도가 사실은 영국 매체들에도 인용 보도가 됐고 그 보도 내용들이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큰 매체는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파브리오초 로마노라든지 뭐 폴크 기자라든지 유럽의 다양한 그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기자들에게 이제 컬럼을 좀 이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커트 오프사이드도 공신력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인용 보도는 이제 원출처가 스페인의 이적 전문 매체인 피차이스 보도예요. 커트 오프사이드, 스포츠 브리프, 뭐 각종 영국의 보도 내용들은 추가 취재, 독점 취재가 없이 이제 본인들이 취재한 것 없이 스페인 매체를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차이스에서 나온 보도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9월 28일 새벽 2시에 공개됐던 온라인판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를 눈여보고 있다. 손흥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피하, 주목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31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 기준으로는 전성기에서 내려올 시점이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기관리도 발달하고 스포츠 과학도 발달하고 인간의 전체 수명이 늘어난 만큼 선수들의 이제 수명도, 스포츠적 수명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들이 30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도 건재한 기량, 최고급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누구보다 좋은 자기관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타고난 근육도 좋다 보니까 장기 부상이 거의 경년 내내 없었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후반까지도 최고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노릴 정도의 지금 경기력이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적인 클럽 중에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는 스쿼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중 주목받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는 손흥민입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 라인 강화를 위해서 선수 영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도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흥민 선수를 영입 타깃으로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올 만한 선수들을 추리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언급됐다는 것이죠. 한국의 윙어인 손흥민은 토트넘 허스퍼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입성 가능성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스타였고 지금은 토트넘 허스퍼를 대표하는 스타가 됐죠.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럽 내에서의 그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스페인 내에서도 관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눈여겨보는 세피하라고 표현이 다시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손흥민이다. 31살의 나이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리그 6라운드까지 5골을 넣었잖아요. 엘링 홀란 8골,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니까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로 왼쪽 윙어로 활약하지만 그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향후 이적 시장에서 팀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멀티 능력, 지금까지 왼쪽 윙포워드로 뛰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 자리에 확고한 주전이 됐고 여기에 그 자리와 전방까지 커버하는 킬리안 음바페의 영입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되다시피 해왔었고 또 그 전에도 언급되었을 때 마네, 아자르, 손흥민 이 3명이 동시에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비니시우스의 포텐이 터지기 전이었고 또 아자르가 결국 영입이 됐다가 먹튀가 되고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나이든 선수 안 데려온다, 프리미어리그의 선수 영입 신중하게 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줄어들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비단 왼쪽 윙포워드뿐 아니라 최근에 보이고 있는 활약이 9번 중앙 공격수 자리에 가서도 움직임, 연계, 득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레스 퍼디난드라는 전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손흥민 선수는 9번 스트라이커로도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번 공격수를 임시로 뛰는 게 아니라 선발로 뛰면서도 전술적인 영향력과 득점력이 유지된다. 이런 점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 관심을 높이고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가 떠난 이후 9번 공격수에 대한 지금 가뭄 상태가 생겼는데 음바페가 오더라도 본인이 9번 자리에 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않는 데다가 뛴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9번 역할을 하기보다는 프리롤에 가깝게 파리에서도 뛰어왔던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9번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토트넘과 2025년까지니까 2024년 여름 다음 이적 시장이 되면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손흥민 선수가 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이적료로 데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에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활약도 보고 있고 계약 상황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텔레그래프에서 사실 1년 원정 옵션이 있는 것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나인티민시라든지 각종 매체들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을 토트넘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서 끼어든다면 연장 옵션 발동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생활에 만족하고 토트넘의 이미 레전드이고 주장기기까지 한데 무리하게 태업하고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떠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면 손흥민 선수도 그 관심을 들어는 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적은 상당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즉 이적료가 높을 것이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레비 회장이 완강하게 버틸 것이다. 해리 케인 선수도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1억 유로 이상의 가치로 이적을 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30대에 접어든 선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자세도 완강하고 또 토트넘이 원하는 협상 스타일도 그렇고 여기에 나이가 들었어도 최근에는 이 선수들이 더 롱런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검증된 선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적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31세고 내년에 32세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이적료를 쓸 수 있는 데 있어서 승인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한도 있는 데다가 또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장기 계약까지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금이 들긴 해도 손흥민 선수를 통한 이 스폰서십 효과, 아시아 마케팅의 가치, 유니폼 판매량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스폰서십 수익을 통해서 관광 수익과 유니폼 판매 수익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너무나 비싼 이적료가 들었었어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여름이 되면 훨씬 더 싸게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피차이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루머에 불과하다. 확실하게 확인됐다기보단 소문 단계라는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비싸기 때문에 난 쉽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금액을 쓰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어린 선수 위주로 지금 선수를 영입하고 있고 지금도 당장 시급한 포지션이 아닌데다가 음바페 선수가 결국에는 파리와 재계약 안 하고 있잖아요. 내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오는 게 유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모든 측면에서 항상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올 경우엔 큰 힘이 될 것이다. 음바페가 오더라도 손흥민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평가하고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1옵션 가장 시급한 영입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되진 않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1옵션인 선수들이 오지 못할 거나 오더라도 2옵션인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능성이 결국에는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토트넘 팬들도 걱정하게 만드는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 토트넘과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트랜스퍼마크트에서 설정한 손흥민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가 5천만 유로인데 이 5천만 유로 전후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계약이 1년 남은 30대 선수에게 이 정도 이적료를 쓸지에 물음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 마케팅 스폰서십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쓸 수가 있고, 토트넘도 만약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안 맺는다면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브라질 공격수도 많고 엔드릭도 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벨링엄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왔느냐? 이 소문이 나온 것은 정확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완패를 당한 직후였었어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가 선두권에 있긴 하지만 지로나의 돌풍 속에 현재 라리가 선두는 지로나입니다. 6승 1무 놀라운 경기력과 성적을 거두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연승 행진을 달리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완패를 당하면서 시즌 첫 패를 당했고 2위로 내려왔어요. 바르셀로나가 5승 2무 무패로 3위고 빌바오가 4승 2무 1패 4위,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5위인데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상황이라면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경기력과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
그리즈만과 모라타의 골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에 패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전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잘했던 게 이 벨링엄 선수가 사실상 프리롤을 맡으면서 최전방에 올라가서 골을 넣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의 윙 투톱을 두고 그 뒤에 벨링엄을 두면서 이렇게 좀 중앙 공격 구조를 만들었던 것인데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빠지자 이 공격의 파괴력이 크게 떨어졌고 벨링엄에 대한 파회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서 벨링엄과 호드리구를 투톱으로 썼는데 두 선수 모두 무기력했고 모드리치를 그 뒤에 바치겠더니 분명히 모드리치가 여전히 건재한 클래스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크로스, 카마빈가, 발베르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슈아메니가 뛰지 않은 가운데 밀도와 컴팩트함도 떨어졌었거든요. 벨링엄이 결국엔 중원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벨링엄이 내려오면 누가 전방에서 골을 넣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긴 겁니다. 벤제마 선수가 떠난 이후 대안 영입을 하지 못한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벨링엄 선수가 보시는 대로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의 뒷 공간에서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중원에서도 빌드업하고 전방에서도 해결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펼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 경기력이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중앙지향적인 플레이가 사이드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사실 이런 형태로 경기를 하다 보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평소보다 안쪽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상대 풀백을 직접 제어하고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의 크로스나 모드리치 같은 선수는 확실하게 수비력과 이런 그 운동 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페데 발베르데와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젊은 미드필드들이 잘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선수들도 수비를 도와줄 땐 나쁘지 않지만 수비를 전문으로 잘하는 경우가 아닌데 3톱이 아니라 2톱을 구성하다 보니까 측면에 숫자적인 열세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비적인 공백이 생겼고 공격 시에 벨링엄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헤더 슈팅이라든지 흘러나온 공을 리바운드 슈팅으로 때린다든지 이렇게 좀 본인이 우연히 좀 운이 좋아서 골을 넣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빌드업을 통해 만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골을 넣는 상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 게다가 비니시우스가 있을 땐 그나마 상대의 측면 공격 위협을 제어하는 측면에서의 파괴력이라든지 온더볼에서의 돌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더 큰 문제가 노출됐고 또 비니시우스가 벨링엄과 교류하면서 벨링엄의 득점력은 살아났지만 비니시우스의 득점력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선 음바페가 왔을 때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존 문제까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전방에서 토트넘에서 경기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또 경험 있는 선수가 온다는 게 중요하다. 음바페가 오더라도 팀 전체의 분위기나 안정감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호드리고 같은 경우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9번 자리라든지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서 확실하게 주전으로 밀고 갈 정도의 경기력이냐 이 자리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맞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음바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영입될 경우에는 호드리고를 로테이션 자원으로 쓰고 음바페, 손흥민, 비니시우스의 벨링엄이 함께 공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라인에는 호셀루가 있습니다. 191cm의 장신 공격수, 9번 타깃장 공격수인데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면서 조금 단조로운 플레이를 하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일이 아니겠죠.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팀을 떠나고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 가겠지만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오더라도 알론소 감독이 호셀루 중심의 조금 롱볼 축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에 호셀루는 후반 쪼코로만 기용이 될 텐데 이 호셀루조차도 사실은 1년 임대 계약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에스파뇰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이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게다가 이 선수가 나이가 33세입니다. 내년 여름에 34세가 돼요. 그렇다면 호셀루를 굳이 완전 영입하는 것을 발동시킬까?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이선 자원은 풍부합니다. 엔드릭이 올 예정이고 그 귤레르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아직 18세고 게다가 부상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브라임 디아스를 바이백으로 데려왔지만 역시나 이 선수도 체구 조건이라든지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전방에서의 결정력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내년 여름에 공격수를 음바페를 데려와도 한 명 더 데려와야 된다. 애초에 음바페 혼란을 함께 데려오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꿈이었는데 혼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맨시티에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가 물음표입니다. 게다가 혼란의 바이아웃 조항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나야만 발동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시티로부터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바페만이 내년 여름에 파리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인데 음바페가 온다고 하더라도 호셀루가 남을지가 미지수이고 공격 라인의 뎁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그를 오른쪽에 두는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오른쪽에도 손흥민 선수가 가서 조금 음바페와 비대칭 투톱 형태에서 뛸 수가 있는 그렇게 기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음바페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뛰면서 비니시우스가 사실은 뭐 모든 경기를 다 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공격 파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음바페, 손흥민, 비니시우스가 한 팀에서 함께 뛸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아직 젊고 어린 선수고 호드리그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팀의 공격 라인의 리더십과 팀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게 어떤 형태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음바페가 왔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자금을 어떻게 쓸지 손흥민 선수와의 이적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능성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걸림돌과 암초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도가 정말 신빙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하면서 토트넘맨으로 영원히 남게 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꿈꿔왔던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이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어떤 플레이를 보이고 또 어떤 경기력을 유지하는지, 또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계속해서 공격 라인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리빌딩의 필요성, 손흥민 선수 영입에 큰 돈을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내내 지켜봐야 될 이슈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한준TV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소문과 이야기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와 함께하는 독점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